최근후 베트남 이야기 12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차례씩은 읽었을 후한 삼국지에 나오는 전략가 제갈공명과 베트남,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후한 시대 제갈공명과 베트남 일대의 지역 정세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여행을 가실 분, 다녀오신 분 등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초 자료로 드리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7종 7금 잘 아시죠? 7번을 놓아주고 7번을 사로잡는다는 뜻으로 제갈공명이 남만에서 반란을 일으킨 맹획을 7번을 놓아주고 7번을 사로잡아 그를 복종하게 했다는 진수삼국지 연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제갈공명, 약칭으로 제갈량과 맹획입니다. 제갈량은 촉한의 황제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물로 후한의 삼국시대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제갈량을 영입해 삼국시대를 열었던 유비가 63세에 백제성에서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유선이 즉위했지만 모든 실권은 제갈량에게 있었습니다. 그 제갈량이 조조의 아들 조비가 다스리고 있던 북쪽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남쪽, 즉 남만의 맹획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상태로 북쪽을 공격할 경우 제갈량은 북쪽과 남쪽, 즉 양쪽의 적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갈량은 어느 쪽,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만의 맹획이었습니다. 제갈량은 225년 대군을 이끌고 남만 정벌에 나섰습니다. 남만 정벌에서 제갈량은 저항하는 맹획을 포로로 잡았다가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풀어주지만 맹획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갈량은 그때마다 사로잡고 놓아주기를 7번 반복함으로써 결국 맹획이 진심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전상수, 병전하수, 즉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이요, 강압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책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7종 7금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종횡무진으로 활약했던 맹획의 근거지 남만은 어디일까요? 그 답변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4년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쓰레기 만두 사건 기억하시나요? 쓰레기로 버려야 할 불량 단무지로 만두 소를 만들어 유통했다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불량식품 제조 정도로 밝혀졌지만 초기에는 각 인쇄 매체에서 특종을 만들어서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에서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만두를 먹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작은 난에 처한 한 중소기업 대표가 반포대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언론은 다투어서 만두 유래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두라는 음식을 맨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제갈량이 남만의 여수라는 강을 건너는데 풍랑으로 인해 건너지 못합니다. 그때 사당에 제사를 지낸 후 물어보니 강의 신에게 남만 사람의 머리를 바치면 건너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던 제갈량은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음식을 만들려고 지시합니다. 그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 후 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음식을 남만 사람의 머리라는 뜻으로 만두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만두 파동을 일으켰던 그 만두의 유래를 추적해 만두를 처음 만들었던 여수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수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맹획의 근거지인 남만의 위치도 알 수 있게 되겠죠.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제가 확인했던 언론들은 모두 여수는 베트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두를 만든 남만의 여수가 베트남이니까 맹획의 근거지가 베트남이라는 거죠. 그럴까요? 제갈량이 남만 원정을 시작했던 225년 당시 베트남 북부 자오지는 후한 조정에서 파견한 사섭, 베트남어 발음으로 씨니에비 태수였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중국 지배 시기에 부임한 태수 중에서 현지 주민에게 가장 높은 칭송을 받는 관리였습니다. 시리에브 산정으로 중국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일대는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섭은 후한의 실권자인 조조의 휘하에 있었지만 남쪽에서 손권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210년부터 조조를 버리고 손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225년 제갈량의 남만 원정 당시에는 지금의 광둥성, 광시성, 베트남 북부 일대가 오나라 손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갈량이 오나라와 전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갈량의 남만이 베트남 북부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공격한 남만, 맹해의 근거지 남만은 어디일까요? 한나라가 베트남 북부와 남중국 일대의 남비엣을 점령하고 7개의 군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6번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7개의 군 중 3개의 군이 베트남에 있었고 4개의 군은 현재의 광둥성, 광시성 일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7개의 군과 서쪽으로 윈난성 일대를 포함해 남만이라고 했습니다. 남만 중 7개의 군, 즉 광둥성, 광시성과 베트남 지역은 오나라의 통제하에 있었고 지금의 수짠성 남쪽이면서 미얀마와 라오스 북쪽 윈난성 일대의 남만은 총나라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맹해의 주요 근거지는 윈난성 일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사성어 7종 7금과 2004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만두파동의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1800년 전인 225년 제갈공명의 남만 원정 당시 남중국과 동남아시아 북부 일대의 국제정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정세를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드림으로써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는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역사적 교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나라가 베트남 북부에 설치했던 안남 도어부와 고구려 지역에 설치했던 안동 도어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